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물 한 잔 떠놓고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지금까지 하면서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이자 저희 가장 큰 약점인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가 완벽주의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완벽주의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워낙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고 아무리 해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독하다는 소리도 되게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왔던 덕분에 지금이 제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완벽주의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진짜 너무 피말리게 힘들게 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만큼 중에서 다른 거 다 잘하고 진짜 딱 요만큼 못했어도 잘한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제 눈에는 그 못한 이만큼만 진짜 거대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 작은 부분 때문에 나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책할 때가 많으니까 그게 완벽주의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를 못 살게 굴고 잔인하게 굴고 갉아먹는 거예요. 저는 보드게임이나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질 가능성이 진짜 0.01%라도 있거나 내가 못할 가능성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그냥 아예 시작을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꼭 뭐 게임이나 운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 거예요. 하면은 진짜 피 말려 죽을 듯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하거나.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나쁜 점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보다는 직장 다닐 때 많이 그랬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기 싫어서 지적당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극도로 꼼꼼히 일하고 스트레스는 내가 다 받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성향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제가 계획을 세운 대로 하루를 못 보내면은 제 자신을 되게 자책하고 미워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하는 거를 예로 들자면 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한 영상들이 어쩌다가 알고리즘을 타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제 퇴사 영상 같은 거. 그거는 지금 조회수가 46만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꼭 악플이 달려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중에 꼭 꼬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퇴사 영상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었냐면 남편이 사기당했다. 남편이 너 공무원이라서 결혼했을 텐데 이제 어쩔 거냐. 공무원도 못하고 그만두면은 이제 앞으로 뭐하고 살 거냐. 진짜 별별 댓글이 다 달렸었어요. 저에 대해서 10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 뭐예요? 10,000분의 1도 모르면서 그 20분 영상 하나 보고는 저를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꼭 몇 명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연인은 저한테 유튜브 해보라고 한 거를 후회한다고까지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한 거는 아니었어요. 내가 유튜브 안 했으면 안 들어도 됐을 욕인데 이걸 굳이 내 얘기를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한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 몇몇 악플내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죽으면 너무 바보 같고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나거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솔직하게 영상으로 공개를 하자라고 결심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할 이야기도 지금이 딱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이 딱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나서 저희 이런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큰 위기가 왔었어요. 지금은 잘 넘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극복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어요. 왜냐면 평생 못 고치고 그냥 같이 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사를 끝내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번아웃이라는 거를 겪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변명을 해보자면 영상을 한 2-3주 정도 못 올린 게 제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느라고 그랬던 거기도 하고 어쨌든 집을 연이랑 막 직접 고쳐가지고 그렇게 꿈꾸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방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는 요리하기도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영상 만드는 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영상 만드는 것도 하기 싫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 2, 3주 동안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드라마만 계속 보고 핸드폰 보고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번아웃인지도 몰랐는데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번아웃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악착같이 휴가를 사수를 해서 여행도 가고 쉬어야 될 때는 푹 쉬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휴식 시간을 지켰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가 됐는데 작년 말부터 일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들어오는 일들을 막 신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반년 넘는 기간 동안 돌이켜보면 제대로 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은 직접 집을 고치면서 영상도 꼬박꼬박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렸고 거기다가 이사하고 집 정리하고 막 그렇게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몇 달 동안 활활 불태우다가 그냥 파스스 제가 돼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번아웃. 근데 웃긴 게 번아웃이면 그냥 푹 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나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영상 안 올려서 잊혀지면 어떡하지? 빨리 뭐라도 해서 세상에 내보내야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드라마 보고 핸드폰 보고 하는 그 와중에도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데 꾸역꾸역 일을 어떻게 조금씩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나를 몰아붙이면서 뭔가를 하는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번아웃이 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번아웃이니까 나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뭘 했는데 번아웃이 와? 내가 번아웃이 올 만큼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충분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힘들게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걸 원인을 알아야지 싶었어요.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지? 왜 이렇게 부족함 없이 보이려고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제 친동생이 추천해준 어떤 심리상담가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에 영상 하나를 보고 나서였거든요. 엔드쌤의 사랑방이라는 채널에 올라와 있는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걸 어느 날 저녁에 보고는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일단 내가 왜 이렇게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를 알려고 되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계속 제 자신을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막 하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완벽하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인정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강하신 분이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의 첫째 아들이었고 저는 그 첫째 아들이 낳은 첫 손녀였는데 걔가 딸이었던 거예요. 명절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때마다 꼬박꼬박 할머니 댁에를 내려갔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보통 할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고 왔냐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였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푸근하고 막 나 예뻐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제 얼굴을 보면서 네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하는 그 떨떠름한 표정? 그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머니 하면은. 그게 어린 저한테 꽤 큰 트라우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가면서 공부를 좀 잘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동네 친구들이랑 친척들한테 손녀 1등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렇게 저를 옛날보다 좀 좋아하긴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따라붙는 말은 그러니까 너가 아들이었어야 됐는데 였어요. 제가 공부를 잘해버리니까 아들이 아닌 게 더 아쉬운 거예요, 할머니는. 그래서 저는 내가 전교 1등이라도 안 하면은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하겠구나. 공부라도 잘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성적으로 제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고 시험 때마다 교과서의 모든 페이지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중3 때는 전과목 올백까지 맞아보기도 하고 그게 제 완벽주의의 서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그런 공부 잘하는 제가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의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좀 슬퍼지더라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완벽하게 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좀 짠해진달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제 완벽주의의 기원을 찾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된 건지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치유가 되는 거. 왜냐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좀 덜 탓하게 돼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할머니를 탓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원래 예민한 아이였을 수도 있고 원래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아이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마다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 이유를 떠올리는 게 되게 아픈 기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각자만의 그런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 문제가 꼭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되게 후련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앤드쌤의 사랑방이라는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제가 펑펑 운 이유가 완벽주의가 싹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영상 하나 본다고 해가지고 제 고질적인 이 완벽주의 성향을 평생 동안 가져왔던 건데 싹 사라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펑펑 울었던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컸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유를 아니까 그냥 안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나의 이런 역사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놓여가지고 그렇게 펑펑 온 것 같아요. 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나 자신과의 다정한 대화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나랑 다정한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말이 쉽지 되게 막막하고 애매모호한 말이잖아요.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기 쓰기, 명상하기, 걷기 이렇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일기 쓰기랑 걷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혼자서 해왔던 건데 명상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랑 다정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명상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명상을 하면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되게 쉬워져요. 제가 명상할 때 꼭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하는 나를 저기 멀리 하늘 위에서 바라보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를 멀찍이서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좀 귀여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남 보듯이, 다른 사람 보듯이 멀찍이서 이렇게 한 발치 뒤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해지면 나 자신이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친구랑 대화하듯이 애틋하게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랑 대화할 때 친구가 약한 얘기를 하거나 좀 힘든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으면은 친구를 막 다그치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가혹하게 굴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랑 대화할 때도 친구랑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뭐든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발견해서 되게 좋아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러브 포레스트라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명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명상이랑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최근에 명상을 검색해가지고 그 러브 포레스트님 명상을 봤다가 진짜 충격적으로 좋아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혹시 명상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러브 포레스트님의 명상 영상을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 진짜 명상의 신세계를 보게 되실 거예요. 저처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완벽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진짜 너무 높거든요. 하루 계획 세우는 거를 예로 들자면 저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루를 보냈을 때 나 자신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런데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루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운동하고 일기 쓰고 책 읽기 이렇게 생산적으로 보내는 거. 그리고 9 to 6 일할 때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몰두해가지고 완전 열심히 일하기. 그리고 3번째가 삼시세끼 다 클린한 식단으로 먹기. 이렇게 3개란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은 이 3가지를 지키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운동 뭐 하루 정도 못할 수도 있고 뭐 한 끼 정도는 그냥 정크푸드 먹고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날에는 기분이 우울해서 일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정한 이 기준 중에 뭐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고 나 오늘 하루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훨씬 낮춰가지고 이만큼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영상 편집 4시간 하기, 운동 1시간 하기, 책 읽기 1시간 이렇게 3가지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말고도 다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그거는 일단 좀 포기를 하고 이거 3가지만 끝내면은 나를 좀 풀어주자. 시간이 아무리 남아 돌더라도 이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기쁘게 나를 내버려 두자.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을 막 높게 잡지 말고 일부러 낮게 잡으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을 낮게 일부러 잡지 않으면 저는 스스로 활활 불태우다가 아예 그냥 다 타버리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완벽주의를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영상 찍는 게 두려워지기도 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완벽하고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는 이미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힘든 얘기도 많이 하고 완벽주의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항상 부지런하지도 않고 게으를 때는 진짜 엄청 게을러지고 채식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분기에 꼭 한 번씩은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제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는 나름대로 큰 위기였던 그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꼭 강해야만 하나? 가끔씩 좀 약할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코 완벽한 사람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고 싶지. 그래서 제 영상에 남겨주시는 댓글 중에 제가 완벽해서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댓글이 너무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흠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 강박이랑 완벽주의에서 되게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영상을 올리면은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이나 반응들을 보면서 나에 대한 확신도 되게 많이 얻고 점점 그냥 나 이대로도 꽤 괜찮은 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보고 힐링된다, 위로 많이 받는다, 행복해진다 이런 좋은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엄청난 치유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나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끔씩은 뭐 찌질하고 연약하고 불안해도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불완전해도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해서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 위기를 딱 넘기고 나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는데 너무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적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이 구절을 딱 읽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완벽하고 강하기만 하다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니까 비로소 우리 일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 이런 약점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무너지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무너져도 괜찮다. 가끔은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완벽주의 때문에 힘들 때면 또 왔냐? 근데 이번엔 그렇게 심하게 하지 말고 좀 봐주라. 이렇게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까? 후련하다.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였거든요. 드디어 했어요.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비슷한 분이 아니시더라도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는 언제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I'm all ears. 진짜 오랜만에 리얼토크 영상을 찍었는데 또 다음 리얼토크 영상은 언제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은 또 리얼토크 영상을 찍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너무 더워요, 여러분. 시끄러워가지고 창문도 다 닫고 에어컨도 안 켜고 그러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더워져가지고 저는 빨리 카메라를 끄고 창문을 열어야겠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